해놓을까? 네. 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 범위가 1강부터 전체 다고요. 그 배웠던 내용,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가족복지의 과정입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마 어, 그 전문영 학우님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전문영 학우님의 PC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목소리가 다 들릴 거거든요. 일단 제 해설해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떡하지?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일단 하겠습니다. 어, 자, 1번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떻습니까? 1.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 2. 가족 해체 가능성 증가. 3. 가족 형태의 획일화는, 그죠? 3번이죠? 화면은 이제 본인이 좀 키우셔야 돼요. 제가 이걸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맞는 얘기고, 획일화가 아니죠. 그죠? 거리가 3번이 거리가 먼 거고요. 2번 몇 년 가정폭력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을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규준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아까 이거 많이 틀렸어요. 절반은 헷갈리셨죠? 1997년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같은 가족복지 실천에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같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같이 가족복지 실천에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뭘까요? 인파워먼트 관점일까요? 생태체계적 관점일까요? 이 두 가지가 사회복지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실천을 할 때는 그거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생태체계적 관점과 인파워먼트 관점입니다. 생태체계적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새 가족복지니까 가족이 클라이언트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이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움직임이 있어요.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된다. 가족의 문제가 가족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사회의 구조와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과 환경 안에서 어떤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생태체계적 관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아주 근간이 되는 얘기입니다. 인파워먼트 관점은 뭐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든 가족이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누구든 강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강점이라는 것들을 찾아와서 활용하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가족의 이 사회복 실천 자체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적극적인 어떤 참여 자세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관점의 차이. 저 사람은 뭐가 문제지? 문제만 내가 바라볼 거야. 그리고 문제를 고쳐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몸이 불편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강점입니다. 이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찾아보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부터 좀 찾아보시라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고두고 나옵니다. 사학 졸업할 때까지. 자, 4번. 뭐뭇은 각 지역의 운영센터를 통해 지역의 노인장기 요양 대상
신청, 등급 판정을 통해 서비스 수급권자 선정, 수급권자에게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서비스 공급자가 청구한 서비스 비용 심사 및 지급 등 제도의 관리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 그 총괄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지자체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까? 네,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고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노인과 관련된 가족복지, 노인 가족의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에서 그 안에서는 노인의 어디 여가 문제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장기 요양, 돌봄이죠. 돌봄 체계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니즈, 욕구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노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얘기죠. 5번. 빈곤을 설명하는 이유로 개인의 사건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사건, 즉 구조적 이유에 의한 발생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빈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적된 생애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빈곤한 지금의 누적돼서 빈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 좀 긴박하게 나타난 빈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사건의 영향으로 빈곤에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뭡니까? 뭐 IMF라든지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 많이 보시죠. 갑작스러운 가장의 실직, 그죠? 가장의 어떤 뭐 질병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죠. 어젯밤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네, 여하튼. 네. 그 다음에, 뭐였죠? 몇 번이죠? 몇 번이지? 6번. 이것은 개인 또는 한 가족이 생존 유지는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도 소속되어 있는 사회 내의 평균 소득에 비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거 뭐였죠? 상대적 빈곤. 빈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빈곤은 사실은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 특히 이제 가족의 단위로 봤을 때 가족의 빈곤, 경제적인 상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특히 절대적 빈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삶의 행복감이라든지 정성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는 절대적 빈곤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빈곤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질,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이제 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1순위로 나온 게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죠. 현애인하고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아셨던 기본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시간보다도 교환 열어보세요. 중요해요. 자, 7번. 아, 1990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나요? 어, 아닐 거죠. 최근 들어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1990년도에는 몇 인 가구가 가장 많았게요. 통계 이거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4인 가구였어요. 그죠? 네. 8번. 가족 생활 주기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잘 푸셨고요. 9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가족 서비스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1. 주간보호센터, 2. 경로당, 3. 노인복지관, 4. 노인교실. 뭐죠? 답이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요. 쭉쭉쭉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렇죠. 쭉쭉쭉 잘 올려주십니다. 주간보호센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제 장기요양 노인들 대상으로 한 센터죠.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뭘로 규정되어 있어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10번.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가 대두된 배경에는 산업화에 의해 전통적 가족 지원 체제의 약화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혼인한 부부의 협의 이혼 신청 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뭡니까? 네. 그렇죠? 이혼 승려 기간 제도죠? 네. 12번. 뭐뭐란 병적인 음주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여 금주나 절주의 노력 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코올 의존입니까? 남용입니까? 네, 의존이죠. 알코올 의존 가족과 관련해서 가족의 그 역기능적인 그런 역할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3번. 이전에 비해 노부부만의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누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노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이게 노인이 속한 두 명의 예, 동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평균 수명의 증가와 또 빈둥지 가족이 빨리 되면서, 그죠? 14번. 아, 이것은 빈곤가족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려,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뭐죠? 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이죠. 네. 15번. 가족복지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가족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이게 중간고사 전에 나왔던 거죠. 그죠? 특히 계획을 수립한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강점과 자원을 함께 파악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6번. 조이혼율이란 인구 1만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선회한다. 어떻습니까? 인구 1,000명당이죠. 1,000명당. 17번. 실천적 가족복지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건 무엇입니까? 실천적 가족복지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1번은 세금 공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 이거는 뭐 실천적이라기보다 제도적인 정책적인 가족복지 방법이죠. 그죠? 18번. 가족복지 서비스 연결 체계, 뭐 전달 체계,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랑 가족복지 급여를 공급자들 간 및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죠? 전달하는 거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9번, 가정폭력은 신체적 가학행위만 포함한다. 뭐 이건 뭐 전혀 아니죠. 네. 아, 20번.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이혼의 대다수가 재판 이혼이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협의 이혼이 더 많습니다. 21번. 가족이 가진 강점을 찾아서 가족의 통제력과 가족 스스로의 결정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어떤 관점의 실천인가? 아까 열심히 얘기했던 게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인파워먼트 관점입니다. 22번. 가족 복지란 가족의 안녕을 위해 뭐뭇을 대상으로 한다. 뭐뭇 들어갈 말은 가족 전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설을 해 봤고요. 일단은 저기 뭐야.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